네, 안녕하십니까. FTA 사후 검증 대비를 위한 FTA 활용 원포인트 레슨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FTA 업무 하시면서 이제 FTA 사후 검증 부분을 이제 추징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접하실 수가 있는데 가장 위험한 10가지 사례를 정리해서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2004년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현재 17개 FTA 협정이 발효 중입니다. 미국, EU, 중국 등 전 세계 주요 경제권과 현재 FTA가 발효가 되고 있죠. 이제 제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전에는 1년에 적으면 한 50개 업체, 많은 경우에는 약 한 80개 업체를 방문하면서 실제로 이제 FTA 컨설팅을 진행을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FTA 업무를 잘 하신다고 해서 막상 이제 업체를 방문해서 컨설팅 진행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오류가 이제 많았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그냥 우리 공장이 한국에 있고 우리가 구매한 원재료가 한국에서 생산된 원재료를 구매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제품이 메이드 인 코리아 아니야? FTA 원산지 증명서 발행 가능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점은 FTA 업무는 서류로 시작해서 서류로 끝나는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BOM이나 원산지 소명서 같은 FTA 서류가 없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생산해서 수출하시는 완제품이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FTA 원산지 증명서 발행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2004년도에 한칠레 FTA가 가장 먼저 발효가 됐는데 2004년 이후 지금까지 FTA 특혜관세 부당이득으로 추징당한 금액이 현재 수천억 원에 달아요. 굉장히 많은 금액이죠. 지금부터는 이제 FTA 수출 업무 하실 때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 10가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0가지 목차로 준비를 했고요. 지금 첫 번째부터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출국과 수입국의 HS 코드가 다를 경우에 그럼 어떤 HS 코드로 이 원산지 증명서라는 걸 발행해야 되지? 그러한 부분이에요. 한국이 수출업체고요. 미국이 수입국입니다. 한국에서는 수출할 때 공구용 툴, 공구, 저희가 드릴 같은 공구에 앞부분에 들어가는 툴이 있죠. 그 툴을 미국에 수출하는 업체인데 대한민국에서는 846610이라는 HS 코드로 수출 신고를 진행을 하시고요. 미국에서 수입 신고 시에는 732690으로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수출자가 한국 수출 신고했던 코드 846610으로 한미 FTA CO를 계속 발행을 해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몇 년 있다가 이제 미국 세관에서 사후 검증이 나왔고 결론적으로는 한국에서 수출 신고했던 846610으로 한미 FTA가 CO가 발행이 됐고 미국에서는 732690으로 수입 통관을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추징을 당한 사례입니다. 특히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관세청에서 품목분리 사전심사 유권 해석을 8466으로 받았지만 결론적으로는 미국 세관에서는 이거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례입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셔야 됩니다. 이제 무역 업무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의문이 하나 생기실 거예요. 강사님, HS 코드라는 거는 전 세계 공통 아닌가요? 예, 공통 맞아요. WCO, 세계 관세기구에 가입한 국가들 간에는 세계 공통으로 적용되는 국가 코드입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총 10자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HS 코드라는 거는 앞에서부터 6자리. 예를 들면은 846610에 9000 이렇게 10자리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맨 앞에서
6자리 846610만 세계 공통이에요. 그러면 세계 공통이면은 아까 공구용 토를 수출했다고 했는데 미국도 846610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보통 반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각 국가마다 이 품목의 재질에 대해서 중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용도에 대해서 중점을 둘 것인지, 예를 들면 저희가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시죠.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이 전화 기능이 있고 DMB 기능이 있죠. 그러니까 전화기로 가면 8517, DMB 영상 재생 플레이어 가면은 8525.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얼마든지 품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역 업무를 하실 때는 HS 코드 확인이 가장 중요하십니다. 두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수입국 바이어가 FTA 원산지 증명서 발행을 요청하는데 반드시 발행을 해야 될까요? 저희가 이제 수입국 바이어가 FTA 원산지 증명서 요청할 경우에는 무조건 뭐 그러니까 발행을 하셔도 괜찮은데 그 전에 몇 가지 단계를 확인하시면 좀 더 좋은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저희가 무역 업무, 수출 업무 하실 때 HS 코드가 제가 중요하다고 첫 번째 장표에 말씀드렸는데, 이 HS 코드는 저희가 한국에서 확인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한국에서 확인한 코드는 한국에서 수출 신고할 때만 중요하고요. 해외 현지 수입국 HS 코드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외 바이어한테, 뭐 예를 들면 뭐 독일이다 그러면 독일 바이어한테 독일 현지 세관에서 우리가 수출하는 제품이 어떤 HS 코드로 통관될지 확인 요청을 가장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HS 코드에 따라서 독일 현지에서 어떤 관세가 적용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보시는 장표는 한국에서 독일로 화장품을 수출하는 업체 이제 케이스인데요. 화장품은 보통 3304 쪽에 분류가 됩니다. 여기서 MFN이라는 게 있죠. MFN은 저희가 이제 기본 관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FTA가 적용이 안 될 때 MFN이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MFN이 0, 한EU FTA가 0이지만 보통은 한EU FTA 협정 관세가 0%고 MFN은 뭐 5%, 7% 이렇게 높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이 화장품 같은 경우는 지금 한EU FTA 적용받지 않아도 MFN 자체, 기본 관세 자체가 0%네요. 이럴 경우에는 한국의 수출자가 한EU FTA를 활용을 하실 실익이 전혀 없어요. 어차피 FTA 안 해도 0%인데 이 경우에는 FTA CO 발행해 주시면은 굳이 그러니까 한국 수출자는 안 하셔도 되는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 HS 코드 확인하시고 현지 관세를 확인하시고 0%면은 그 해외 바이어한테 이거 HS 코드 세율 확인해 보니까 0% 같은데 이거 한번 확인 좀 해주실래요? 그래서 이거 굳이 필요 없는 거였네요. 그래서 요청을 안 하시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네, 세 번째 사례인데 품목별 원산지 인증 수출자 인증서 HS 코드가 4자리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또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직한 회사에서 보니까 그 업체가 수출하는 품목에 대해서 3년 전에 예전의 담당자가 FTA 품목별 인증 수출자를 취득한 업체였어요. 근데 인증서를 보니까 4006으로 이제 기재가 되어 있어요. 4006. 4자리, 그러니까 HS 코드 4자리가 기재가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 회사는 이 4006으로 시작하는 400610, 400690, 모두 FTA 인증을 받았구나. 우리는 400610이든 90이든 한EU FTA 활용 가능하겠네 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탈리아로 제품을 수출하실 때 이 한EU FTA 업무를 계속 이제 그 문구를 찍어서 보내신 거예요. 근데 갑자기 3년 뒤에 FTA 사후 검증이 나왔고 사후 검증을 이제 받은 결과 여러분 업체는 400610만 인증을 받은 거였고 400690은 인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허위 발행하신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업체는 400690으로 협정 문구를 찍었던 그 부분은 이제 인증번호가 없이 발행된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추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경우가 왜 발생을 했는지 한번 다음 장표에서 제가 한번 그 원인을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6년도 7월 1일 날 인증 수출자 양식이 인증서 양식이 변경이 됐어요. 여기 화면에 좌측 왼쪽을 보시면은 그 과거 양식이고요. 자세히 보시면 중간에 HS 코드 6자리라고 보이실 겁니다. 근데 화면 우측에 보면은 4자리만 기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변경이 되면서 업체분들이 혼란이 오신 거예요. 우리 4자리로 표시됐으니까 4자리가 모두 인증을 받은 건가? 그건 아니고요. 6자리로 인증을 신청하시면 인증서만 4자리로 표시되기 때문에 이거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6자리로 인증받은 것만 그 FTA 협정 문구를 기재하실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 장표 네 번째, EU에서 제품 수입하실 때 EU 수출자의 인증 수출자 번호 유효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한국의 수입자 A는 독일에서 제품을 수입하면서 한EU FTA 적용을 받으셨고요. 근데 그 FTA 사후 검증이 나와가지고 사후 검증을 진행해 보니까 알고 보니까 지금까지 5년 동안 독일 수출자의 FTA 인증 번호가 아닌 EORI란 번호가 기재돼서 한EU FTA 적용을 받으셨던 거예요. EORI 번호라는 거는 EU 현지의 수출입 업자 세관 등록 번호를 의미합니다. EU에서 거래하는 기업을 위해 EU 세관 당국에서 제공하는 고유 번호를 의미하며 각 업체당 하나의 그 EORI 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결국 그 한국의 수입자는 그 유효하지 않은 EORI 번호로 FTA 적용을 받으셨기 때문에 5년치 납부하지 않은 관세를 다 추징을 당하게 된 이제 안타까운 사건이고요.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이제 얻으셔야 될 어떤 해결책, 그 이제 주안점 같은 경우에는 EU 업체는 EORI 번호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인증 수출자 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한국의 수입자가 한EU FTA 인증 번호 요청을 하시면은 EORI 번호나 다른 번호들을 여기다가 기재하셔서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장표 한번 보실게요. 네, 이 장표 같은 경우에는 그 EU의 EORI 넘버를 확인하는 사이트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EU 업체한테 받았던 번호를 여기 사이트에서 조회하셨을 때 결과가 나온다. 이거는 EORI 번호예요. 인증번호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EU 수출자한테 인증번호를 다시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도 있어요. 저희가 EORI 넘버 말고 가장 많이 또 업체분들이 EU 수출자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부분은 VIES라는 번호입니다. 이 VIES 번호라는 거는 EU, 유럽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사업자에게 발행해주는 번호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사업자 등록번호랑 유사한 개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사이트에서 국가를 선택하시고 그 번호를 입력했을 때 결과가 나온다. 이거는 인증번호가 아니기 때문에 한EU FTA 적용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많은 업체들이 EORI, VIES, ZA 이런 번호를 기재하셔가지고 많은 금액들 아까 제가 2004년부터 현재까지 수출입 업체가 수천억 원을 추징당하셨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런 좀 안타까운 결과가 나온 겁니다. 네, 다음 페이지 5번. EU로 6,000유로 초과 제품을 수출할 경우에 한EU FTA 활용 시 인증 수출자 취득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우리나라 많은 업체들이 많이 좀 이제 추징을 당하는
사례입니다. 자, 한국에서 프랑스로 제품을 수출하시는데 여러분은 이제 수출자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여러분이 제품을 만드시는 게 아니고 국내에서 한국에서 완제품을 제조하는 그런 완제품을 구매하셔가지고 유럽으로 수출하는, 그러니까 상사의 개념이에요. 무역업체입니다. 제조 안 하고 완제품 구매해서 수출하는 업체예요. 프랑스로 수출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은 인증수출자 번호가 없어요. 근데 보니까 이 제조사, 우리나라 제조사는 인증번호가 있네요. 잘 됐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이 제조사한테 이 제품 수출하는 거니까 이 제조사의 번호를 물어본 다음에 기재를 하신 거예요. 저희가 보통 이제 인보이스에다가 맨 하단에 한EU FTA 협정 문구 기재하시고 그 중간에 인증번호를 기재를 하시게 되죠. 그 번호를 제조사의 번호를 입력을 하신 거예요. 계속 이제 수출을 하신 거예요. 6,000유로 초과 제품 이제 수출하시면서 활용하셨어요. 근데 이제 5년 뒤에 FTA 사후 검증이 나오게 됐고 결론적으로는 한국 수출자가 자기 번호가 아닌 제조사의 번호를 활용했기 때문에 이거는 유효한 번호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수출업체가 그 업체의 자리 도움을 받아가지고 별도로 수출업체의 번호를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언뜻 보면은 저도 사실은 이게 어차피 제조사 거를 그냥 구매했으니까 그냥 활용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실무적으로는 수출자가 인증번호를 취득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출자가 인증번호를 취득하시는 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례는 6,000유로 금액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6,000유로 이하라고 하면은 인증번호가 없어도 저희가 한EU FTA 판정해가지고 메이드 인 코리아가 나오면 협정 문구로 기재가 가능하신데 만약에 6,000유로를 초과한다? 반드시 그러면 인증번호가 유효한 인증번호가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개념이 이거예요. 그러면 저희도 업체를 가면은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관대표님, 그러면 이거 그냥 우리가 이번에 10,000유로 수출할 게 있는데 이거 쪼개가지고 이번 주에 5,000유로 수출하고 다음 주에 5,000유로 수출하면 안 되나요? 이거는 좀 위험해요. 그러니까 인증을 피하기 위해서 단기간 내에 5,000씩 동일한 수입자한테 보내는 경우에는 그 해당 국가의 세관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은 굉장히 좀 위험이 큰 방법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인증을 받아서 한 번에 나가시는 게 안전하십니다. 6번 아세안 현지 FTA 사후 적용 신청 시 주의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베트남에 제품을 수출하신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베트남 바이어가 한 베트남 FTA CO를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런 줄 알고 다 물품을 이제 선적해가지고 보내려고 하니까 갑자기 베트남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거 사실 한 베트남 FTA CO가 원산지 증명서가 영어 약자로는 CO라고 합니다. CO, Certificate of Origin의 약자 CO라고 하고요. 제가 이제 강의 중에 이제 원산지 증명서 대신 CO라는 말을 중간중간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한 베트남 FTA CO를 베트남 바이어가 요청을 했고요. 근데 너무 급하게 요청을 받았다 보니까 여러분이 FTA CO를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일단은 그 베트남 바이어한테 연락하셔서 이거 저희가 준비하시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니까 일단 물품 보낼 테니까 도착하신 다음에 기본 관세로 먼저 통관을 하시고 관세 납부하시고 저희가 이거 최대한 빠르게 원본 다시 발행해 드릴 테니까 원본이 도착하면은 사후 적용 신청을 하시라라고 요청을 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각 국가마다 약간씩 기한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아세안 국가는 총 10개국인데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요 3개 국가는 FTA 사후 적용 신청이 불가능해요.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요 업체는 일단 배제가 되고 나머지 7개 국가 중에서 다음 장표를 보시면은 각 국가별로 사후 적용 신청 기한과 요건을 이렇게 정리된 장표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베트남 바이어가 최초에 수입 신고를 할 때
베트남 관세청에 요거 저희가 FTA 사후 적용 신청할 겁니다. 한국의 수출자한테 FTA 원산지 증명서 CO 받아서 사후 적용 신청을 할 겁니다. 그러한 의사 표시를 수입 신고 단계에서 반드시 표시하셔야 돼요. 표시 안 하시면은 사후 적용을 못 받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좀 그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아세안이 2007년도 그리고 한베트남이 2015년도에 그러니까 베트남은 한베트남, 한아세안 두 개의 FTA 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으로 수출하시는 업체 자세히 보시면은 한아세안은 사후 적용 신청 기한이 1개월이에요. 근데 한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1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후 적용 신청 기간이 긴 한베트남을 가능하면 활용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제가 실무적으로 업체를 이제 방문해서 컨설팅 하다 보면은 베트남 수출하는 업체가 10개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한 8에서 9개는 한베트남 FTA CO를 요청하고 있고요. 한두 개 정도만 한 아세안 FTA CO를 요청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상. 베트남에 수출하실 때는 먼저 한베트남, 한아세안 둘 중에 어떤 CO가 필요한지 이제 물어보시고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한아세안을 요청했다. 그러면 우리가 시간적 여유가 부족할 경우에는 한베트남으로 하면 안 되겠냐. 이런 식의 접근을 고려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네, 섬유 제품을 아세안 국가에 수출할 때 한 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 신청 시 주의사항입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저희 이 마스크 태국이라든가 아세안 국가에 많이 수출이 진행되고 있죠. 제가 마스크를 수출하는 경우를 가정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한번 제가 이제 아까 초반에 설명드렸던 내용을 하나씩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가장 먼저 어떤 거를 하셔야 되죠, 저희가? 수출한다. 가장 먼저 어떤 걸 하셔야 될까요? 첫 번째는 마스크의 HF 코드 분류를 하셔야 되겠죠. 근데 수출 국가의 마스크 HF 코드는 대한민국 관세청에 저희가 품목 분류 유권에서 신청하시면 되지만 수입국 HF 코드는 어떻게 하셔야죠? 한국에서 막 확인하셔서 이건데 알려주시면 안 돼요. 반드시 태국이나 수입국 바이어한테 너네 현지 세관에 문의해서 또 각각 국가별로 관세청에 법적으로 유권해서 하는 신청하는 절차가 다 마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괜히 먼저 이야기했다가 그게 맞으면 괜찮은데 틀리면은 이 경우에는 한국 수출자가 다 책임지셔야 되는 이 좀 불상사가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는 HF 코드를 먼저 현지 바이어한테 현지 세관에 문의해서 알려달라. 그리고 그 HF 코드를 받아서 현지 기본관세랑 FTA 협정관세 기본관세가 0%면은 역으로 FTA CO 이거 왜 발행해야 되는지 여쭤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FTA 기본관세는 10%,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는 0%예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FTA CO를 발행할 실익이 있는 거예요. 자, 마스크 같은 경우 630790으로 확인됐고 현지 관세도 부과가 됩니다. 일단 두 가지 요건을 다 통과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 630790에 대해서 한 아세안 FTA 협정상 원산지 결정 기준을 확인해야 돼요. 17개 협정이 있는데 이 630790 마스크를 저희가 전 세계에 다 수출하신다고 가정하면은 이게 한 아세안의 결정 기준, 한 베트남의 결정 기준, 그리고 한 미국의 결정 기준 동일한 경우도 있지만 다른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협정별 원산지 결정 기준, 이 원산지 결정 기준을 저희가 PSR이라고 불러요. Product Specific Rules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PSR. 이 PSR을 확인하시고 이거 확인해 보니까 결정 기준이 두 가지네요. 이제 밑에 장표에 빨간색으로 1번 40%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2번 세번 변경 기준이 발생을 해야 되고 단 최악 당사국 영역에서 재단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규정을 합니다. 자, 이 경우에는 먼저 둘 중에 먼저 충족되는 걸 먼저 찾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부가가치 기준 한번 충족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저희 한국의 마진이 거의 안 나와요. 40% 이상이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2번을 이제 활용하실 방법을 고민하셔야 되는데 세 번 변경 원재료 중에서 6307이 없어요.
이건 통과했는데 여기 이 후단에 단 최악 당사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이 일어나야 된다. 이 내용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 한국에서 마스크를 생산하실 때 저희가 봉제라는 거는 전통적인 방법, 봉제, 바늘에다가 실을 이렇게 꿰가지고 실을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면서 꿰맨다라는 게 봉제의 전통적인 의미예요. 자, 여러분 마스크 보시면은 이거 여기 바느질, 뭐 실이나 이런 게 있나요? 봉제? 최근에 이제 요 마스크 제가 이제 공장에 가보니까 이제는 봉제 그런 게 없고 초음파 용접으로 아예 그냥 딱딱 풀빵 찍듯이 저희가 붕어빵 찍듯이 그냥 찍어버려요. 이렇게 초음파 용접. 봉제가 사용이 안 됐죠. 그러면 마스크 업체는 전통적 방식의 실을 꿰매지 않는 이상 이 마스크는 하나세안 FTA 협정상 죽었다 깨어나도 메이드 인 코리아 안 나와요. 이거 마스크 수출하는데 요 3번 변경 기준으로 활용하신다? 그러면 이건 지금 잘못 활용하시는 거예요. 추징의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업체들이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요청을 하는데 이게 자세히 보시면은 하나세안 FTA 협정이 2007년도에 발효가 됐어요. 그러면 이 협정이 발효가 되려면은 사실 한 5년에서 10년 전부터 그렇게 되면은 97년, 2000년 요때부터 한국과 아세안이 계속 만나가지고 하나세안 FTA 협정을 하기 위해서 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20년 전이죠. 그때는 초음파 접합이 거의 없었겠죠. 그때는 전통적인 봉제 가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현실과 지금 약간 괴리가 있지만 그래서 이런 내용이 지금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이제 8번 한국에서 아세안 국가에 수출하실 때 아세안 현지 FTA 상호 대응 세율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태국으로 뭐 샴푸를 수출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 그러니까 중간 하단의 장표 태국 쪽에 수입 관세율을 보시면은 기본 관세는 20%인데 하나세안 FTA 협정을 적용받으면은 0%예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이제 트레이드 랩이라던가 관세청 사이트에서 현지 세관에서 확인하시고 0%네. 그래서 태국에 있는 바이어한테 영업을 하신 거예요. 저희 샴푸 사가시면은 저희 한국에서 하나세안 FTA CO 발행 가능하고요. 이거 0%예요. 그러니까 저희 거 구매해 주세요. 계약이 딱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샴푸 수출하면서 하나세안 FTA CO 발행을 했는데 갑자기 태국 바이어가 이거 0% 아니고 5%라는데요. 관세 납부해야 된다는데요. 이거 5% 한국 수출자가 처음에 0%라고 해서 저희 구매한 건데 저희 이거 마진 5%예요. 이거 마진 5% 내면은 저희 장사 못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원인을 분석을 해봤더니 상호 대응 세율이라는 게 하나세안 FTA 협정에는 규정이 돼 있어요. 이 상호 대응 세율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한국과 아세안의 각각의 국가들이 우리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빗장을 잠근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김치 그리고 이제 김치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가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세안 국가에서 한국으로 올 때 수입할 때 김치를 수입할 때 우리나라 김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기본 관세가 있고 하나세안 FTA 협정 관세가 있는데 이거를 FTA 협정 관세 적용을 안 하고 그냥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아세안 국가에서도 그래 우리 태국산 김치에 대해서 한국에서 FTA 적용 안 하고 상호 대응 세율을 매겨서 관세 걷네. 그러면 우리 태국도 좋아. 한국에서 김치 수입할 때 똑같이 FTA 적용 안 하고 상호 대응 세율 적용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상호 대응 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확인하시고 업무를 진행하셔야지 문제가 없습니다. 화장품이나 김치처럼 샴푸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 길지만 김치는 유통기한이 짧죠. 보냈는데 현지에서 관세를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미 그 김치의 레시피는 태국에 맞게 맛이 변경이 됐고 슈펙해서 한국에 팔릴 수가 없죠. 맛이 다르니까. 유통기한도 얼마 안 남고. 이렇게 되면은 그 김치가 이제 그냥 저희가 이제 그 태국의 바이어랑 한국의 수출자가 분쟁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수출도 적용되지만 아세안에서 한국으로 수입할 때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신 내용입니다.
9번의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를 이제 수입자가 발행 가능하다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한국의 수출자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에 저희가 제품을 수출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수출하실 때는 한미 FTA CO 발행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미국 바이어가 FTA 사후 검증이 나왔다는 거예요. FTA CO 발행 안 했는데 왜 사후 검증이 나오지? 이게 의아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보니까 미국의 바이어가 그냥 자기가 원산지 증명서 그 양식에다가 타이핑하고 사인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한미 FTA 적용을 받아버린 거예요, 5년 동안. 그래서 한국의 수출자는 어쨌든 그 사후 검증이 나왔으니까 미국의 수입자랑 거래 관계도 있고 계속 그런 어떤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자료를 막 만들려고 구비를 했는데, 한미 FTA 사후 검증 기간은 정확히 30일이에요. 30일 내에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만들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결론적으로는 미국 바이어가 5년치 관세에 혜택받았던 관세를 다 추징당했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미국으로 수출할 때는 반드시 미국 바이어한테 한미 FTA CO 저희 한국에서 발행하지 않는 한 직접 발행해서 사용하시면 안 돼요. 이런 안내 문구를 계속 안내하시는 게 좋고요. 이 FTA 원산지 증명서는 기본적으로 17개 협정에 있는데, 보통은 수출국의 수출자나 또는 생산자, 그러니까 수출자만 발행한 협정이 있고 생산자까지 그러니까 수출국에서 발행하는 게 원산지 증명서, 원산지가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증명서인데, 미국 같은 경우만 특이하게 수입 국가의 바이어가 FTA CO 발행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했어요. 굉장히 특이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의 문구, 너네가 발행하면 안 된다. 우리가 발행하기 전에는 혹시 발행하려고 하면 우리랑 상의하고 발행을 해야 된다. 그런 안내 문구를 반드시 나가셔야 되고요. 이제 마지막 10번째 내용입니다. 세번 변경 기준 적용 시 BOM 작성 방법인데, 저희가 세번 변경 기준이라는 거는 어떤 거죠? 저희가 완제품의 HS 코드가 4016이라고 하면은 원재료 HS 코드 중에서 완제품과 일치하는 4자리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만 원재료의 HS 코드 3번이 완제품이 될 때 3번이 다 변경이 됐다고 충족을 한다고 표현하고요. 그래야만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되는 내용인데, 3번 변경 기준 시에는 여러분들 BOM 작성하실 때 원재료 구매 단가는 작성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떤 업체 가니까 기계 만드는 업체예요. 원재료가 500개가 넘는데 그 단가 하나하나 다 작성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단가 확인하는데 한 일주일은 걸리겠죠.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3번 변경일 때는 원재료 구매 단가 기재가 필요 없다라는 내용을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제 발표를 마치겠고요.